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은 이제 끝났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에서는 하이닉스를 절대 못 이긴다는 비관론이 쏟아질 때 삼성전자가 조용히 칼을 갈며 준비한 한 방이 드디어 터졌거든요. 바로 차세대 AI 칩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4 테스트에서 삼성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단순히 성능이 조금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전력 소모, 발열 제어,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칩을 깎아주는 커스텀 능력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TSMC 대신 삼성의 손을 잡으려 한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죠. 대체 삼성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다시 왕좌를 탈환하고 TSMC와 하이닉스를 긴장시키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전략을 전부 파헤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데이터와 날카로운 전략 분석으로 시장의 이면을 읽어드리는 글로벌 분석실입니다. 여러분, 최근 반도체 뉴스 보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삼성이 위기라는 말이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저희 글로벌 분석실이 입수한 최신 공급망 데이터와 2026년 업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삼성전자의 HBM4 주도권 탈환부터 TSMC를 넘어서는 원스톱 솔루션의 실체까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자, 그럼 삼성의 대반격 시나리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바로 HBM4라는 녀석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HBM이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고대역폭 메모리, 즉 데이터를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옮길 수 있는 도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HBM3D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라는 큰 형님 옆에서 아주 찰떡궁합을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은 바로 6세대 제품인 HBM4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메모리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메모리 밑단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라는 부분을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른바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혼혈 제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전공 분야가 나옵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도 1등이고 파운드리도 최상위권인 회사잖아요. 최근 진행된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체 테스트 결과 삼성전자의 HBM4 샘플이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 경쟁사 대비 무려 15%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기료와 발열입니다. AI 서버를 돌리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원전까지 지어야 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HBM4가 전기를 훨씬 덜 먹으면서 데이터는 더 빨리 처리한다? 이건 고객사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하필 HBM4에서 삼성이 역전의 기회를 잡았는지 그 기술적 배경을 알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HBM은 칩과 칩 사이에 아주 작은 범프라는 공 모양의 납땜을 써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칩을 16단, 20단으로 높게 쌓으려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칩이 너무 두꺼워지고 발열이 감당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건 칩 사이에 납땜 공을 없애고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여버리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칩 전체 높이는 낮아지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수십 배 빨라집니다. 경쟁사들이 이 공법 도입을 주저하며 기존 방식을 고수할 때 삼성은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부의 협업을 통해 이 고난도 공정을 가장 먼저 안정화했습니다. 단순히 높이만 낮춘 게 아닙니다. HBM4부터는 고객사가 우리 칩에 딱 맞는 기능을 메모리에 넣어줘라고 요구하는 커스텀 HBM 시대가 열리거든요. TSMC와 하이닉스 연합군은 설계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안이나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삼성은 한 팀이 움직이듯 로직 다이 설계부터 메모리 적층까지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이 아니면 우리 자율주행 칩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없다라고 단언한 이유가 바로 이 완벽한 일체형 설계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이 기술만 좋다고 일론 머스크가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의 왕이라 불리던 TSMC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왜 TSMC를 버리고 삼성으로 고개를 돌렸는지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기술만 좋다고 일론 머스크 같은 거물이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의 왕이라 불리던 TSMC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TSMC라고 하면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 같죠? 실제로 시장 점유율만 보면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꽉 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코어스 병목과 가격 폭등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붕어빵을 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붕어빵은 기계가 잘 구워주는데 이걸 담아줄 봉투가 부족해서 손님들이 줄을 끝도 없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봉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어스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에요. 칩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필수 과정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설비가 TSMC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대기 시간이 1년 넘게 길어진 겁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공룡들이 이미 라인을 꽉 채우고 있어서 테슬라 같은 후발주자들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물건을 못 받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TSMC는 최근 최첨단 공정 가격을 이전보다 20에서 30%더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싫으면 다른 데 가든가라는 식의 배짱 영업이죠. 하지만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칩이 늦게 나오면 AI 주도권을 뺏기니까요. 이때 일론 머스크가 주목한 곳이 바로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었습니다. 그럼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는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5는 테슬라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입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보다 더 빠르게 주변 상황을 판단해야 해요. 그러려면 엄청난 연산 성능과 극도의 저전력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TSMC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TSMC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는 핀팻 공정에 머물러 있지만 삼성은 세계 최초로 GAA라는 차세대 구조를 도입했거든요. 이건 전류가 흐르는 통로의 사면을 모두 감싸서 전력 누수를 완벽에 가깝게 막는 기술입니다. 머스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딱 나온 거죠. TSMC의 3나노보다 삼성의 2나노 GAA 공정을 썼을 때 칩의 크기는 20%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은 30% 이상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효율이 생명인데 자율주행 컴퓨터가 전기를 덜 먹는다는 건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칩 가격이 30% 저렴한 걸 떠나서 자동차의 상품성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업계 내부 소식에 따르면 삼성이 테슬라 전담 엔지니어 팀을 별도로 꾸려 24시간 피드백을 주고받는 정성에 머스크가 크게 감동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공장 라인 전체를 개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삼성의 공격적인 영업이 독점 지위에 취해 있던 TSMC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겁니다. 삼성은 우리는 지금 당장 라인을 비워줄 수 있고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내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죠. 결국 머스크는 삼성과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TSMC의 독점 구조가 삼성이라는 강력한 대안 덕분에 깨지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고기는 정육점에서 사오고 불판은 옆집에서 빌려온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삼성이 TSMC를 압도하는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포장까지 한 집에서 다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인데요. 이게 왜 경쟁사들에게는 재앙이고 삼성에게는 축복인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삼성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HBM4 테스트 1위를 한 게 아닙니다. 삼성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TSMC가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고기는 정육점에서 직접 사와야 하고 불판은 옆집 철물점에서 빌려와야 하고 상추는 또 저 멀리 농장까지 가서 직접 따와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짜증나서 안 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AI 반도체 시장이 딱 이 꼴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칩 하나를 만들려면 하이닉스에서 메모리를 사고 TSMC에 가서 칩을 굽고 또 다른 업체에 가서 포장을 맡겨야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배송비 들죠, 시간 버리죠, 문제 생기면 서로 내 탓이라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면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해줄게.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해. 이게 바로 삼성의 전매 특허입니다. 2026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키워드로 부상했죠. 특히 HBM4 시대부터는 이 전략이 무서울 정도로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HBM4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이 합체를 해야 하거든요. TSMC는 메모리를 못 만들고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연합군을 결성했지만 삼성은 자기네 파운드리 라인 바로 옆에 메모리 공장이 있어요. 칩을 만들다가 열이 많이 나면 옆 동네 엔지니어 불러서 야, 이거 메모리 설계 좀 바꿔봐 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소통의 속도가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하필 HBM4에서 삼성이 역전의 기회를 잡았는지 그 기술적 배경을 알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지금까지의 HBM은 칩과 칩 사이에 아주 작은 범프라는 공 모양의 납땜 공을 써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칩을 16단, 20단으로 높게 쌓으려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칩이 너무 두꺼워지고 발열이 감당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삼성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건 칩 사이에 납땜 공을 없애고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여버리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칩 전체 높이는 낮아지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수십 배 빨라집니다. 경쟁사들이 이 공법 도입을 주저하며 기존 방식을 고수할 때 삼성은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부의 협업을 통해 이 고난도 공정을 가장 먼저 안정화했습니다.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결국 가격이죠. 삼성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한 집에서 다 해결할 경우 전체 생산 비용을 경쟁사 조합 대비 무려 30%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1조 원어치 주문할 때 3천억 원을 아껴준다는 건데 어떤 CEO가 이 제안을 거절하겠습니까? 최근 구글이 자체 AI 칩인 TPU 공급망을 삼성으로 대거 옮긴 이유도 바로 이 압도적인 가성비와 효율 때문이었습니다. HBM4부터는 고객사가 우리 칩에 딱 맞는 기능을 메모리에 넣어줘라고 요구하는 커스텀 HBM 시대가 열립니다. TSMC와 하이닉스 연합군은 설계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안이나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삼성은 한 팀이 움직이듯 로직 다이 설계부터 메모리 적층까지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이 아니면 우리 자율주행 칩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없다라고 단언한 이유가 바로 이 완벽한 일체형 설계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만 좋다고 다가 아닙니다. 삼성이 미국 땅에 짓고 있는 공장이 사실은 사람이 거의 없는 공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력난에 허덕이며 공장 가동을 미루고 있는 TSMC와 달리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서운 생산성의 비밀과 일론 머스크의 23조 원 계약 비하인드를 다음 파트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순히 기계만 들여놓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미세한 장비들을 유지 보수하고 수율을 관리할 숙련된 엔지니어가 수천 명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가요? 반도체 인재가 대만이나 한국만큼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TSMC와 삼성의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TSMC는 애리조나 공장 건설 과정에서 미국 현지 건설 노조와 엄청난 마찰을 겪었습니다. 대만 기술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항의부터 대만식 노동 문화는 못 받아들인다라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죠. 이로 인해 TSMC의 생산 비용은 대만 현지보다 50% 이상 폭등했고 공장 가동은 1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선택한 전략은 현지 채용에만 매달리는 대신 한국 평택 공장에서 검증된 무인 자동화 솔루션을 통째로 미국 테일러로 옮겨 심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불을 다 꺼놓고 운영해도 되는 공장, 이른바 라이트 아웃 팩토리가 삼성 테일러 공장의 실체입니다. AMR 로봇과 AGV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삼성이 단순히 로봇만 쓴 게 아닙니다. 실제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세계의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보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했어요. 로봇의 동선과 장비 배치를 수만 번 시뮬레이션한 거죠. 업계 내부 소식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삼성 테일러 공장 설계도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컴퓨터 자체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지향하는 머신을 만드는 머신의 실사판이다. 머스크가 삼성에 2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제안한 건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삼성의 압도적인 자동화 생산성에 매료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의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대만 해협의 긴장 상황입니다. 만약 대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전 세계 AI 산업은 그날로 멈춰버립니다. TSMC도 부랴부랴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사막 한가운데 공장을 짓다 보니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의 전략은 영리했습니다. 이미 30년 가까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해온 텍사스 오스틴의 노하우를 그대로 테일러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텍사스주는 전력과 용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삼성에게 수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미국 현지 대학들과 연계해 삼성 장학생을 선발하며 자체적인 인력 풀을 만들었습니다. TSMC가 인력난에 허덕일 때 삼성은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할 고도의 엔지니어들을 이미 확보해 둔 거죠. 지정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미국 땅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파트너. 빅테크 기업들에게 삼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기술도 완벽하고 공장도 똑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공을 들인 HBM4와 ENV 파운드리가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 즉 실적의 대폭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6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마지막 파트에서 삼성의 재무적 미래와 투자 포인트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도 완벽하고 공장도 똑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대체 언제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증권가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쏟아내는 2026년 삼성전자 리포트를 보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의 개막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왜 그렇게 출렁였을까요? 바로 메모리 가격 때문이었죠.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고 떨어지면 적자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HBM4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LTA, 즉 D에서 3년치 물량을 미리 확정 짓는 장기 공급 계약 중심으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제발 물량 좀 미리 빼달라며 도장을 찍고 시작하는 장사예요. 이건 삼성에게 엄청난 실적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내년에 얼마를 벌지 이미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뜻이죠. 변동성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고수익이 보장되니 시장의 평가 자체가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성이 HBM4 잘한다는 거 다 아는데 지금 사면 늦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PBR, 즉 주가순자산 비율을 경쟁사인 TSMC나 하이닉스와 비교해 보세요. 여전히 현저히 낮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시장은 아직 삼성의 파운드리 턴어라운드와 GAA 공정의 완성도를 100% 믿지 못하고 간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15만 원, 16만 원을 향한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실적이 숫자로 찍혀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 구간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영어 이미지 프라이드 Modern Cinematic, a rocket engine igniting, symbolizing the earnings surprise launch. Intense fire and light, cinematic slow motion. 한국어 번역.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와의 23조 원 계약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 삼성의 2nm GAA와 HBM4를 공인했다는 합격증인 셈이죠. 테슬라가 움직였다는 건 삼성의 수율과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공급자인 삼성이 고객을 골라받는 슈퍼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실제로 이 계약 직후 메타와 엔비디아가 삼성의 커스텀 HBM 팀에 별도의 협력 제안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줄지를 결정하는 권력을 쥐게 된 거예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삼성전자의 대박력 시나리오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딱 세 줄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하이닉스를 넘어 기술적 완성도 1위에 올랐습니다. 둘째, 가격 폭등과 지정학적 불안에 지친 빅테크들이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과 무인 자동화 공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셋째, 장기 공급 계약 비중 확대로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가 열리며 주가는 역대급 랠리를 준비 중입니다. 영상 초반에 일론 머스크가 왜 삼성의 손을 잡으려 하는지 궁금하셨죠?
그 답은 명확합니다. 가장 싸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차세대 AI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은 이제 지구상에서 삼성전자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모두가 의심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분석한 삼성의 HBM4 공급 일정과 테슬라의 협력 뉴스를 여러분의 관심 종목 리스트 최상단에 올려두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글로벌 분석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혀드리는 글로벌 분석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